자,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한 사람이 무려 1억 원이라는 빚더미에 앉게 됐는데 법의 도움으로 인생에서 재정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된 실제 사례를 가져왔어요. 진짜 법원 기록을 바탕으로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따라가 볼 테니까요.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. 1억 6만 4,089원. 네,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. 이게 그냥 숫자로 보이시나요? 아닙니다. 이건요, 한 사람이 감당해야 했던 정말 어깨를 짓누르는 빚의 총액입니다.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. 그러니까요.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? 정말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?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법원이 어떤 해법을 내놓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건요, 2025년 10월 24일에 실제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서예요. 우리가 편의상 왕씨라고 부를 이 분이 어떻게 이 제도를 이용해서 다시 일어서라고 하는지 그 계획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보시면 이 1억 원이라는 빚이 한 군데서 빌린 게 아니에요. 총 8곳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요. 건강보험이나 세금처럼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돈도 좀 있었고, 대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카드사나 은행 같은 금융기관 빚이었던 거죠. 아니 근데 1억 원이라는 빚이 어떻게 생긴 걸까요? 그냥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오잖아요. 모든 빚 뒤에는 다 사연이 있는 법이죠. 도대체 무엇이 왕씨를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갔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신청서에 적힌 이유를 보니까요.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정말 들어볼 법한 이야기예요. 자립하려고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. 사업이 실패하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,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비까지 부족해진 겁니다. 자, 사업 실패, 그리고 생활고. 이게 재정적으로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지 이제 숫자로 딱 보여드릴게요. 갚아야 할 돈, 즉 부채랑 가지고 있는 재산, 즉 자산을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. 보세요.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. 갚아야 할 빚은 1억이 넘는데 가진 재산은 다 끌어모아도 1,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이걸로는 빚의 10% 조금 넘게 갚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 정말 앞이 캄캄한 상황인 거죠. 그러면 2,100만 원은 대체 뭘까요? 내용을 뜯어보니까 망한 가게에 걸려있던 보증금 100만 원, 그리고 자녀 학자금으로 모아뒀던 1,000만 원. 이게 다예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살고 있는 집 보증금 500만 원도 있었는데 이건 재산에 포함이 안 됐죠? 왜냐하면 이건 법에서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절대 뺏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면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빚 갚는 데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. 자, 이제 상황 파악은 끝났습니다. 빚은 1억, 재산은 1,100만 원.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. 해결책은 뭘까요? 법원이 이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 그 아주 논리적인 계획 수립 과정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이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이 뭐냐면요. 절대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빚이 많다고 월급을 몽땅 다 뺏어가는 게 아니고요. 일단 매달 버는 돈에서 최소한 먹고 살 돈, 즉 최저생계비는 빼줍니다. 그리고 남는 돈으로만 빚을 갚아라.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. 실제 계산을 한번 볼까요? 왕 씨의 한 달 평균 소득을 200만 원으로 다 봤어요. 여기서 법에서 정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약 143만 5천 원을 빼는 겁니다. 그럼 얼마가 남죠? 네, 56만 5천 원. 이게 바로 왕 씨가 한 달에 갚아야 할 돈, 즉 월 변제금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56만 5천 원을 한두 달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이걸 무려 3년 동안, 그러니까 36개월간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겁니다. 정말 긴 여정의 시작이죠. 자, 그렇다면 이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? 이제 가장 놀라운 부분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. 네,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가장 충격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. 3년 동안 꾸준히 빚을 갚으면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숫자로 확인해 보시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원래 갚아야 할 총 빚은 1억이 넘었잖아요? 근데 3년 동안 갚는 돈을 다 합쳐보니까 약 2천만 원 정도예요. 그럼 나머지 거의 8천만 원에 달하는 돈은 어떻게 되냐고요? 네, 바로 법적으로 면제,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감을 받게 되는 겁니다. 빚의 대부분이 그냥 사라지는 거죠.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. 전체 빚 중에서 딱 20% 정도만 갚으면 나머지 80%는
안 갚아도 된다고 법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.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주는 거죠. 정말 엄청난 결과 아닌가요? 아마 지금 다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. 아니, 이게 말이 돼? 돈 빌려준 사람은 뭐가 돼? 어떻게 채권자 동의도 없이 법원 마음대로 빚의 80%를 없애줄 수 있는 걸까요?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법적인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만약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저 파산할게요 하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치웠을 때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돈이 있겠죠? 바로 그 돈보다는 앞으로 3년간 꾸준히 갚을 돈이 더 많아야 한다는 원칙이에요. 채권자 입장에서도 최악의 상황, 그러니까 파산보다는 이게 더 낫다는 아주 현실적인 계산인 거죠. 또 사회적으로도 한 사람을 그냥 파산시켜서 낙오자로 만들기보다는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만드는 게 더 이득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사건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? 앞으로 3년 동안 갚을 돈의 가치를 지금 시점으로 따져보니까 이걸 현재 가치라고 하는데 약 1,900만 원이 돼요. 근데 아까 이 사람의 총 재산 가치가 얼마였죠? 1,100만 원이었죠. 그러니까 1,900만 원이 1,100만 원보다 많잖아요. 바로 이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계획이 채권자들에게도 손해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. 자, 그런데요. 여기서 잠깐 숨을 좀 고르고 가야 합니다. 이렇게 놀라운 계획이 담긴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절대 아니에요. 사실 이건 아주 긴 법정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. 실제 원본 문서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. 지금의 이 개시 신청 내용은 여러 차례 보정 권고를 거쳐 인가 결정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무슨 말이냐면요. 이 계획안은 아직 최종본이 아니라는 거예요. 앞으로 법원이 이거 고쳐와라, 저거 보충해라 여러 번 요구를 할 거고 그걸 다 통과해야만 최종 승인이 난다는 거죠.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점, 이건 분명히 해야 합니다. 자, 오늘 이 사례를 쭉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었을까요? 첫째, 개인 회생이라는 게 그냥 빚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.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맞춰서 빚을 갚게 해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아주 체계적인 장치라는 것. 그리고 둘째, 이건 채무자의 새 출발과 돈 빌려준 사람의 권리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려는 아주 길고 신중한 법적 절차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. 이렇게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해주는 제도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게 과연 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제도일까요? 아니면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고 어쩌면 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만드는 건 아닐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